호감의 법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네 번째 법칙인 호감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브랜드인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나오니까 갑자기 그 제품이 좋아 보인 적 말이에요. 아니면 별로 내키지 않는 부탁인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경험? 이것이 바로 호감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실제로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감도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설득 성공률이 평균 15%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지금부터 실제 연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의 불공평한 이점.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존 스튜어트 밀스 교수팀이 1970년대부터 30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실제 재판 과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력적인 피의자는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무려 65%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평균 5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9년 이탈리아에서 아만다 녹스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 언론이 그녀의 외모에 주목했고 천사 같은 얼굴의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법정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외모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낸시 애틀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편견의 원천이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반응이기도 하다. 심지어 정의를 다루는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호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후광 효과 하나가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1920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처음 만들었어요. 신체적 매력이라는 한 가지 특성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런 추론을 합니다. 능력 외모도 저렇게 관리하는데 일도 잘할 거야. 성격 밝고 친근해 보이니까 성격도 좋을 거야. 지능 세련되어 보이니까 똑똑할 거야. 성공 외모부터 성공한 사람 같아. UCLA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0.1초 만에 그 사람의 매력도, 호감도, 신뢰도, 능력, 공격성까지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첫인상은 무려 6개월 후까지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영향받고 있다는 거죠. 선거에서도 통하는 외모 효과. 1974년 캐나다 연방선거를 분석한 애플리과 패터슨의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진들은 선거 후에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은 후보가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득표를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후속 조사였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외모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73%가 절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비슷한 연구가 핀란드에서도 있었는데 헬싱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후보는 평균 20%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오바마와 맥케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대통령답게 생겼나? 를 물어봤는데 오바마를 선택한 비율이 실제 득표율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게 바로 호감의 법칙이 정치 현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호감을 만드는 6가지 요소. 치알디니 박사는 호감을 결정하는 6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적 매력 이미 살펴본 대로 가장 강력한 후광 효과의 원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평균 23만 달러를 더 벌어들인다고 해요. 이 유사성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0%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 씨의 첫 글자가 같은 사람끼리 사업 파트너가 될 확률도 높아요. 3. 칭찬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서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을 구분해서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가짜 칭찬도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는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4. 협력 무지프 셰리프의 유명한 로버스 동굴 실험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경험이 가장 강력한 호감의 원천입니다. 5. 친숙성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생겨요. 모튼 자이언츠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얼굴을 10번만 봐도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해요. 6. 연합 좋은 것과 연결되면 그 사람도 좋아 보이는 현상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 만난 사람을 더 호감 있게 평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친숙성의 마법. 친숙성의 힘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거울 사진 실험입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두 가지 버전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사진, 다른 하나는 좌우를 뒤집은 거울 이미지 사진이었죠. 그리고 본인과 친구들에게 어느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본인, 거울 이미지 사진을 선호 평소 거울에서 보던 익숙한 모습. 친구들, 정상 사진을 선호 평소 보던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의 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새로운 곡을 히트시키려면 최소 7번은 들려줘야 한다는 세분 룰이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던 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광고업계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는 최소 3번은 봐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친숙성의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접촉이론의 실패와 성공.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에서 인종통합교육이 시작될 때 사회학자들은 접촉이론에 큰 기대를 걸었어요. 서로 다른 인종이 자주 만나기만 하면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합학교에서 오히려 인종 간 갈등과 편견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호감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고든 올포트 교수는 접촉이 효과를 내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 동등한 지위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2. 공동 목표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함. 3. 제도적 지원 학교나 정부의 공식적 지원. 4. 개인적 접촉 피상적이 아닌 개인적 관계 형성. 실제로 이 조건들이 충족된 환경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971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된 직소교실 방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공동과제를 수행하게 했더니 학업 성적도 오르고 인종 간 호감도도 크게 증가했어요. 캠프장의 트럭 사건. 접촉이론의 성공 사례 중 가장 유명한 건 셰리프의 로버스 동굴 실험입니다. 1954년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동굴 주립공원에서 진행된 이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11세에서 12세 백인 남자아이들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캠프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1단계에서는 각 그룹 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했고 2단계에서는 두 그룹 간 경쟁을 유도했어요. 예상대로 그룹 간 적대감이 심해졌죠. 그런데 3단계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캠프장의 트럭이 언덕길에서 멈춰 써버린 거예요. 물론 연구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죠. 두 그룹의 아이들이 힘을 합쳐 트럭을 끌어내야 했어요. 하루 종일 함께 밧줄을 당기고 함께 땀을 흘리고 마침내 트럭을 구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 그룹 간 적대감이 급격히 감소.
개인적 친구 관계가 형성. 상대 그룹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 이후 연구진이 또 다른 공동 과제들 식수 시설 수리, 영화 대여비 공동 부담 등을 제공하자 두 그룹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호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성공적인 협력 경험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호감의 법칙 실전 활용. 자, 이제 호감의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모 관리. 첫인상의 55%는 외모에서 결정된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도가 30% 증가해요. 완벽한 미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핵심이에요. 2. 유사성 찾기. MIT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 3분 내에 공통점을 3개 이상 발견하면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해요. 출신 지역, 취미, 관심사, 경험, 가치관 등 어떤 것이든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3. 진심 어린 칭찬.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칭찬이 일반적인 칭찬보다 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잘하셨네요. 대신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4. 협력 기회 만들기. 팀 프로젝트나 공동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뢰도가 40% 높다고 해요. 5. 지속적 접촉.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유지하세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주에 한 번씩 접촉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 방법들을 진정성 있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